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2차 제1과목 중에 제2장으로 저는 편제를 해놨죠. 제2장에 보면 보험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보험의 이해 보면은 제1절을 보니까 일상생활과 위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가볍게 봐두세요. 개인은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초래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죠. 위험의 개념과 정의 및 분류 그랬습니다. 위험의 정의가 나옵니다. 최종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험에 대한 합의의 정의는 없지만 제시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본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 기대되는 결과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또 석승훈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며 가능성으로 구성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3번 봐봅시다. 위험 여기에서 보면 자 3번 하나 봐봅시다. 위험은 영어로는요 리스크 그럽니다. 그래서 왜 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 그러잖아. 리스크를 버리고 가야지, 해결하고 나가야지, 해소시키고 가야지 이런 소리. 리스크는 위험하고 같은 뜻이다 이 소리입니다. 위험과 리스크는 엄밀하게 다른 의미라고 영어 발음대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리스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에 직면할, 손해를 볼, 상처 따를 입을 가능성이나 기회라고 말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도 위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리스크를 위험이라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험과 관련 용어 개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봐두세요. 위험과 관련 그랬을 때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손인 그랬습니다. 위태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혼동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손인 페릴과 위태 해저드가 다르다는 것. 여기에서 하나 보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손인, 위태 그랬습니다. 손인, 위태,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문제, 이 단원 뒤에 부분에 보면 문제에서 보면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봐봅시다 이제. 자 손인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손인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럽니다. 손인 그럽니다. 손해의 원인 그럽니다. 원인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그랬으면은 손해의 원인을 줄여서 손해의 원인을 줄여서 자 손인 그랬더라 이 소리입니다. 손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비로소 손인이더라 이겁니다. 사고라고 하는 손인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위태 그랬습니다. 위태 위험한 상태 그럽니다. 그러면 위태는요 위험한 상태를 갖다가 자 위험한 상태를 갖다가 위태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 이것을 갖다 뭐란다? 손해의 가능성을 위태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가 손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인은요, 손해를 일으키는 원인 그랬습니다. 손해를 일으키는 원인 그랬습니다. 원인. 그래서 손인입니다. 위태는요, 그러면은 손해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위태는요, 아직 손해가 났다 안 났다, 손해가 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특정한 사고로 발생할 때는 손해의 가능성을 위태란다. 손해는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 초래되는 것이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를 손해란다. 이 정의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기억하시고요. 하나 추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손인 해저드 관계 그러면은 여기서 봐봅시다. 자, EX 그럽니다. 자음 이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위태 그럽니다. 위험한 상태 그럽니다. 손인은요, 위험한 상황에 실토, 위험이 발생한 단계는 손인입니다. 손해는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치의 감도, 손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위태가 그랬습니다. 위태가 손인으로 발전하고 손인이 손해로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뜻을 기억을 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봐보세요. 위태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 그랬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저드를 말하는 겁니다. 손인은요, 패를 그래갖고 위험 연실화, 손해의 발생 겁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된 단계입니다. 손해는 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로 손해라 이 소리입니다. 가치 감소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 개를 정의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앞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위험 리스크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위험은 그랬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데 또는 손실의 기회 그랬죠. 그리고 이득의 기회 그랬죠. 여기에 따라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에서 객관적 위험 봐볼까요? 이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은요, 여기에 실증 자료 등이 여기 있습니다.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지자 같은 수단으로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입니다. 우리의 보험 대상은 뭐가 된다? 보험 대상의 위험은 바로 객관적 위험이다. 주관적 위험이 아니라 정의를 써놓고 객관적 위험을 갖다 뭘로 가로놓기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가로놓기로 나온다. 기억하시고, 주관적 위험은요, 개인 특색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하면은 주관적 위험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객관적 위험을 더 보험으로 하니까 기억을 해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과입니다. 순수 위험 별표 하십시오. 순수 위험은 여기에서 보면 무엇은 있더라? 순수 위험 거였죠.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감들아. 그러면은요, 이득의 범위는 0에서 무한대이다 그랬습니다. 이득의 범위는 이득 기회는 없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여기에 해당한다. 순수 위험은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없는 자연재해.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주로 순수 위험을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순수 위험. 나머지는 봐두시고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순수위험에서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서 재단 손실 위험이 있고, 간접 손실 위험도 있고, 배상 책임 위험도 있고, 인적 손실 위험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투기적 위험을 합니다. 손실의 기회는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기 봐보세요.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득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광범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업재해보험 대상은요, 바로 순수 위험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투기 위험이 아니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입니다. 위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규모가 빈도와 규모가 시간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정태적 위험입니다. 변하면은요 동태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력이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위험입니다. 그랬을 때 정태적 화상 폭발, 지진 발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태적 위험은요, 여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력과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 시장의 가격 변동, 기술 변화, 환율 변동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정태적 위험은요, 우리가 농업 재해보험은 다 자연재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동태적 위험은요, 나중에 수입보장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동태적 위험을 하기 위해서 수입보장보험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정태적 위험은 종합위험보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특정 위험과 기본적 위험입니다. 그러면은 특정 위험 그랬습니다. 얼마나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에 한해서 특정 위험 건다 이 소리입니다. 기본적 위험 그랬죠.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러면은 기본적 위험 봐봅시오. 거기에도 대규모 파업 실업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이 나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될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담보, 비담보, 면책위험으로 나눠진다. 담보위험 겁니다. 여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담보위험 겁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 겁니다. 자동차 보험입니다. 비담보 그럽니다. 보험자가 위험에서 담보에서 제외된 위험입니다. 제외된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한 경우 등을 예를 들었다. 어디까지가 면책 위험이고 어디까지가 비담보 위험 명확하지 않아서 자주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은 몇 대 몇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이 내가 몇 대 몇으로 됐느냐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 면책 위험입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위험입니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또 따로 드는 거죠. 계약자 등 고의에 관한 사고 또는 전쟁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면책 위험은요,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전쟁 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면책 위험 좀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용어 정의 같은 경우에도 봐두셔야 합니다. 자, 농업 부분의 위험 유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 이거든요. 2024년 제10회 시험 업무 반복서 2론도에 농구문 2론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위험 유형은요 새로 편제된 부분이니까 더 잘 봐두셔야겠죠.
2023년 9회 시험까지는 없었던 내용이 2024년 10회 시험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위험의 유형은 4가지 유형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가지 위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은요. 거기 있으면은 생산위험 겁니다. 첫 번째 가격위험 그러죠. 세 번째 그럽니다. 제도적 위험. 네 번째 이적 위험 갑니다.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큰 머리를 갖다 농업 부문의 위험 유형 4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생산, 가격, 제도 그리고 인적 해가지고 위험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쓸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생산위험 갑니다. 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병해충,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에 따른 위험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가격 위험 갑니다. 이제 시장 변동이 나오거나 기후가 나오겠지요. 기후 변화 그럽니다.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럽니다. 제도적 위험 갑니다. 정부 정책이 자꾸 바뀝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FTA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농업 부분에 높은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위험은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요 제도적입니다. FTA든 수익개방정책 이런 환경규제 이런 것들은 제도적 위험이다 이 소리죠. 인적 위험 겁니다. 개별적인 농가 구성원 사고 질병 사망했다는 인적 위험. 그러면은 2024년 새로 된 다음 중 농업위험에 대한 4가지를 쓰시오 그랬을 때 4가지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위험관리의 중요성, 위험관리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위험관리를 하는 목표 그럽니다.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랬죠. 둘째, 개인의 조직 생존을 확보하는 것 그럽니다. 위험관리 목적, 사전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후적 목적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봐두시고요.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나왔고 위험관리의 구성 나옵니다. 지식 나옵니다. 지식. 잠재적 결과 등을 파악하여 활동하는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으로 그랬습니다.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상부로 가입할 때 첨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호도 나와 있습니다. 대응도 나와 있죠. 위험관리 방법 그럽니다. 자, 다음 중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 회피 그럽니다. 위험 회피는요, 내가 위험이 갖다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까봐 자동차를 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 대체죠. 그래서 손실을 원칙적으로 회피해버리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은 것 겁니다 이 소리입니다.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위험 회피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손실 통제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필요하니까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통제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해서 손실을 발생했으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 도구 또는 전략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위험 요소 분리 그랬습니다. 있을 때
위험요소 분리는요, 잠재도 성질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위험요소 분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를 갖다가 격리시킨다 소리 나오죠.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방법 그랬습니다. 계약을 통한 위험정가 별표하십시오. 이게 보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계약을 통한 위험정가 그랬죠. 물리적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3자를 통해 정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보험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위험을 스스로 인수 그랬습니다. 스스로 인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음에 이게 물리적 관리 방법, 위험의 관리 물리적 관리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부터 위험을 회피한다. 두 번째 손실 통제한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위험 요소 분리한다. 계약을 통한 위험 증가를 한다. 위험 스스로 인수한다. 이렇게 5가지를 썼어야 합니다. 재무적 위험 관리 그랬습니다. 그랬대 위험 보유 그럽니다. 그래도 위험 보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가 나옵니다. 역시 그리고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합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방법의 선택이 나오죠. 왜냐면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위험관리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 자, 위험 발생 빈도와 평균적 손실 규모에 따라 표 1-1은 4가지 위험관리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도 보면은요, 손실의 규모가 적고 손실의 횟수, 빈도도 적을 때는요, 자가보험을 든다 이 소리입니다.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손실의 횟수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클 때는 전가, 보험을 통해서 전가를 시킵니다. 제3자 전가라 그랬죠. 손실의 횟수도 많은데 손실 규모가 작을 때는 손실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의 횟수도 빈도도 많고 손실의 규모도 컸을 때는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기출 예상 문제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여기 가로놓기를 넣을 수 있어야겠죠. 농업 부분의 위험관리 방안, 이 부분이 또 10회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2024년 업무방법서에. 그래서 농업 부분의 위험관리 방안 갑니다. 생산 위험관리 방안 그랬을 때 영농의 다각화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도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재대배 기술 수용을 통해 생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위험 관리 방안, 영농의 다각화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입 보장 보험의 가입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의 상품이 대금을 약정한 선도 거래도 나옵니다. 농가의 대량 수용처나 가공장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생산 판매한 계약 생산을 통해 가격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 이유 그랬습니다. 별표하십시오. 그랬을 때는요, 농업 위험은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업 위험은요, 누구한테 맡겨놓으면요, 보험사업자한테만 맡겨놓으면은요,
규모가 크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농업지원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50%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프로? 20, 30%. 그래서 50에서 100% 내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다? 정책 지원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책 개입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읽어보시고요. 별표 하십시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새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시험 문제 2021년에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위험에 대한 주요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생산위험을 위한 수단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격위험에 대한 주요 정책 수단이 나옵니다. 제도적 위험에 대한 중요한 정책 수단, 인위적 위험에 대한 수단 갑니다. 이 표가서 생산위험 여기를 갖다가 가로넣기를 묶은다든가 또는 1, 2, 3을 갖다가 묶은다든가 이 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보험의 의의와 원칙이 나옵니다. 이제 제2절 보험의 정의와 특성이 나옵니다. 보험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의 정의를 봐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보험의 특성 그럽니다. 별표 하십시오. 이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그럽니다. 첫 번째 그럽니다.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럴 때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의 분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위험의 증가가 나옵니다. 네 번째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보험의 특성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수 법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험의 원칙에 쓸 때 몇 가지를 쓰시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썼을 때 첫 번째 봐봅시다. 다섯 가지를 쓰시오 그럽니다. 보험의 특성. 특성에 대해서 대하여 다섯 가지를 쓰시오 이럽니다. 문제의 형성을 해놨으니까 문제에서 자세히 한번 검토하고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험의 특성은요, 인위적으로 발생하면 된다.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어야 한다 그럽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불이의 손실 그럽니다. 고의적이지 않는 손실은 모두 보상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봐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위험의 분담 그랬습니다. 서로 나누어 분담 갑니다.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또는 그 집단끼리 소수 집단을 하나의 큰 집단으로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위험의 증가 그랬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재정적 능력으로 취약한 개개인이 조직이 재정적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을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별표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보험으로서 고의적이어도 되지 않죠. 그리고 보험으로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됐습니다. 이게 손실 보상의 원칙입니다. 실제 손실 보상. 이걸 우리가 실비보험이라 그러죠. 실비.
그래서 발생한 손실만큼 보상하게 되면 보험 사기가 행위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봐볼까요? 이제 대수의 법칙 그럽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요, 소수 계약자들이 많이 모이고 모일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액정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더라 이 소리입니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을 봐봅시다. 별표 하십시오. 다음 중 보험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거기에서 보면은 보험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배하는 또는 벼를 재배하는 또는 다른 시들 약물을 재배하는 그 사람들의 동질적 위험 규모 그럽니다. 다수가 존재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 그랬죠. 세 번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 세 번째 읽어보고, 자, 두 번째 손실은 고의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연적 발생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의익이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정적 손실이라는 거 보험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그걸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재난적 손실. 손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농업재보는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생기겠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험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손실 발생 가능성, 즉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봐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험의 이해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3절 보험의 기능 들어갑니다. 이 보험의 기능 들어가고 제4절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문제로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치면은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3절 보험의 기능 이론편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